오히려 저 친구 준비성 철저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플러스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땡! 이게 땡이죠. 다시 한번 적어주세요. 네,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람들의 다양한 고민을 툭 터놓고 해결하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내 집 마련 TV의 고민 털어놓는 집 MC 신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진로, 자기경영 등등 정말 다양한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고요. 스피치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CS 컨설턴트 이준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우리 전문가님의 이력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요즘 또 취업난이 장난이 그쵸. 아니잖아요. 하지만 또 열심히 학교에서 학원에서 공부를 하시는 우리 취준생들을 위한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네. 혹시 전문가님 저희 고민 털어놓는 집 네. 2화 영상 보셨나요? 이 영상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력서, 자소서 작성, 그 외에도 굉장히 꿀팁 대방출까지. 오늘 꺾어보겠다 한번. 내가 한번 재미있게 또 한번 알차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면접 꿀팁! 또 요즘 언택트 시대에 맞게끔 네. 화상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결해보고자 합니다. 네, 실제로도 요즘 면접 컨설팅 할 때 이 화상 면접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기존에 있던 면접을 준비하기에도 힘든데 새롭게 이제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취준생분들이 많이 또 긴장하고 걱정을 많이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수많은 취준생들의 고민들 중에서 우리 제작진분들의 마음을 울린 그 사연자분을 지금 만나볼까 합니다. 제가 다 면접 보는 기분이에요. 굉장히 떨립니다. 자, 그럼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사연자분을 좀 모셔볼까요? 네, 사연자분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 네, 제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자기소개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토목공학과 재학 중인 8월 졸업 예정자 취준생 김동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눈에서부터 벌써 이 간절함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사연을 어떻게 적어주셨길래 제작자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울리셨는지.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모 공기업 대면 면접을 한번 보고 왔는데요. 제가 되게 많이 준비를 해갔는데도 막상 면접장 들어서니까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제가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긴장을 너무 했더라고요. 대면 면접도 긴장이 되는데 화상 면접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제가 화상 면접에 좀 더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한번 사연을 썼습니다.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우리 전문가님께서 나와주셔가지고 솔루션을 좀 제공해 주실 거니까 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는 게 많아지면은 긴장도 좀 풀리고 떨리는 것도 타파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화상 면접이란 게 거의 뭐 작년부터 시작이 혹시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작년 초부터 시작되는 이 화상 면접이 이제 중소기업, 대기업, 떠나서 이제는 군대 면접까지 이렇게 도입됐다고 해요. 군대도요? 네, 맞습니다. 어머, 너무 신기하다. 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거기에 맞춰서 오늘 확실하게 꿀팁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말씀만 들어도 마음이 한결 놓이네요. 아까 전공이 뭐라고 하셨죠? 저 토목공학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건설사 인사팀에서 저희가 직접 공수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따끈한 면접 꿀팁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 기대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영상이 공개되기 전까지 저만 아는 거네요? 그렇죠. 자, 우리 큐카드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곳의 화상 면접 방식은요, 총 1차, 2차로 나뉘어져 있고요. 1차 같은 경우는 실무 면접, 2차는 인성 면접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각각 다른 날 30분씩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고 앞으로도 이 비대면 화상 면접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1차 실무 면접의 경우에는요, 인사 담당자 1명, 실무자 2명으로 3대1로 면접이 진행되고요. 1차 면접에선 상황 면접이 있습니다. 상호 면접이요? 네, 맞습니다. 면접 시간 30분에서 1시간 전에 도착하시면 면접자에게 전공과 연관이 되는 문제 하나 그리고 답변 3개가 주어집니다. 3개 답변 중에 1개를 선택한 후에 이제 PT를 5분 동안 설명하듯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답변은 회사 측에서 주어지는 거니까 답변을 선택한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객관화되어 있다고 해서 절대 쉬운 게 아니라 그 답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논리적으로. 네. 여기서 꿀팁이 있습니다. 질문의 수준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본인이 편하게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입사원의 수준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미 파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장황하게 이렇게 부풀려서 말하기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본인 말을 진솔하게 말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애매하게 아는 척을 하는 게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답변할 때 이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을 하기보다는 키워드로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대답을 하시면 오히려 더 플러스 효과가 있습니다. 적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보고 읽는다라는 느낌보다는 키워드를 정리해서 정리가 잘 된 발표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보면 감점 요소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키워드로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딱 말을 하시면 오히려 저 친구 준비성 철저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플러스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5분 PT를 겪고 나면은 25분간 또 질의 시간이 있는데 이때는 상황 면접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핵심 가치 5가지 그리고 개인 질문이 이어진다고 하네요. 그럼 회사 사이트를 거의 외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해야겠어요. 제가 첨언을 하자면 대학교 때 활동했던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인턴 활동했던 거. 그거를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퍼센테이지로 수치화시켜서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혹시 딴 게 있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격증을 왜 땄는지, 인턴을 했으면 이 인턴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해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1차 면접이 끝나는 겁니다. 와, 여기까지가 1차 면접인 거죠? 네, 맞습니다. 2차 인성 면접은 사내 임원급 1명, 그리고 인사 담당자 1명, 실무자 1명에서 3대1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또 임원급이라 하면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곳의 팀장이나 실장급이기 때문에 질문이 좀 날카로울 수밖에 없겠죠. 1차 면접과 유사한데 이제 팀장님이나 실장님급이 나오시는 거죠? 근데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이미 이력서, 인성검사, 1차 면접을 거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2차 면접 때는 본인 편하게 그냥 솔직하게 말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솔직한 답변. 또 솔직한 거 하면 또 저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바로 화상 면접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십시오. 그렇다면 본인이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다고 느낀 순간은 또 언제인가요? 그리고 또 이유는 또 뭔지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우리 아이가 제 옆에서 고운히 자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 이유는 저의 자유 시간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연자님은 따로 또 궁금한 게 없으실까요? 이제 인재상을 많이들 본다고 하는데 혹시 인재상과 맞는 인물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질문이 존재하나요? 네, 어느 회사든 전형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람인지 보는 게 바로 면접이기 때문에 네, 나름의 핵심 질문은 다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지원자로서는 내가 그 회사에 필요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사람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기 포지셔닝을 잘하는 게 바로 핵심 인재상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사연자님을 면접하게 될 인사 실무자의 입장에서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사 전달력인데요. 딱 질문을 들었어요. 네. 근데 대답하기가 좀 애매하다 싶은 네. 것들 있잖아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이것보다는 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선 이야기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런 자그마한 성의를 들어야 된다. 예. 저는 절대 모른다고 하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르는 걸 인정하고 저는 대신에 이런 걸 아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흐름을 잡는 게 더 좋다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의사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2가지씩 대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본인 장점이 어떻게 되세요? 그럼 저는 주변으로부터 착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이게 땡이에요. 아, 먼저 결론부터 저의 장점은 장점은 뭡니다. 무엇입니다. 말하고 그 뒤에 이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경험했던 것들 부가적인 설명해주면 이야기가 산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 이런 말을 하는 거구나라고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맞아요. 질문을 받고 의식의 흐름대로 줄줄줄줄 얘기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질문을 까먹을 때도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2가지씩으로 먼저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게 훨씬 정리가 잘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엘버트 메르벤의 법칙이 있거든요. 오. 네, 소통할 때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시각적 요소, 청각적 요소, 그리고 논리적 요소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게 어떤 걸까요? 시각? 시각? 시각 아닐까요? 맞습니다. 55%를 차지하는 시각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말을 하면 훨씬 더 영향이 있다는 거. 저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보통 당황하면 평정심을 잃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실전에서는 사실 좀 어렵잖아요. 네. 최대한 잘하자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좀 잘하면 될 것 같아요. 화상으로 이루어지는 면접이기 때문에 대답을 할 때는 카메라 렌즈, 질문을 받을 땐 모니터를 응시하셔야 됩니다. 이 시선 하나가 화상 면접에서 자신감 있는 태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네요. 사실 이 화상 면접은 상반신 위주다 보니까 뭐 손동작이라든지 다리 앉은 자세 이런 건 좀 덜 신경 써도 나의 눈빛 이런 걸로 딱 신뢰감을 줘야 되는 게 좀 중요하겠네요. 렌즈와 내 얼굴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게 좋은지도 미리 체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멀어도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사연자분 좀 자신감 있는 표정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 미래 면접관님들께 날리는 하트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건 당연한 말일 수 있겠지만 대답을 할 때 성의 없이 대답하면 안 됩니다. 긴장해서 성의 없을 틈도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의 없는 답변이라는 건 여기에 대한 본인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것과 고민을 해보지 않는 것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게 티가 나면은 아무래도 면접관 입장에서는 저 친구가 정말 준비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이다 보니까 정석적인 질문이 오갈 텐데 아무래도 톡톡 튀는 답변도 중요하지만 그 말이 의미가 없어질 것 같으면 정석적으로 대답하길 추천합니다. 의미가 없는 말은 아무래도 마이너스가 될 뿐이라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소서에 저는 유머러스합니다 이렇게 써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면접관님이 그걸 보시더니 유머러스하다고 하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하신 거예요. 현장에서요? 네, 너무 당황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생각이 안 나요 라고 했었어요. 또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면접관 입장에선 좀 불편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말은 좀 삼가해 주시는 거. 네. 아니면 정석적인 대답이 싫으면 그와 연관된 다른 대답을 하는 걸 또 추천합니다. 또 화상 면접을 경험한 경험자의 입장에서 소소한 꿀팁을 좀 가지고 왔어요. 일단 첫 번째 분, 노트북 아래에 책을 몇 개 쌓아놓고 하세요. 안 그러면 턱이 2개처럼 보인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이렇게요? 네, 맞아요. 얼짱 각도를 좀 잘 찾으셔가지고 못생기게 나오면 좀 안 좋으니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게끔 노트북을 올려서 해주시는 거. 조명을 잘 쓰셔야 한다고. 실제 대면하는 게 아니라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지원자분들께서 이런 부분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상 면접을 봤을 때 굉장히 식은땀이 난 적이 있습니다. 왜요? 언제요? 사운드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몇 분 동안 이렇게 서로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에는 통화 따로 하고 이렇게 화면을 따로 보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화상 면접 보기 전에 사운드 체크, 영상 체크 꼭 필수적으로 해주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분은 고양이를 절대 못 들어오게 하라고 방문 잘 닫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가능한가요? 돌아다니지만 않게만 잘 가둬두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확인. 네 가족들에게도 미리 면접 시간을 얘기해서 중간에 부르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집에 고양이나 강아지 있어요? 고양이나 강아지는 안 키우고요.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여동생만 못 들어오게 하면 네, 여동생만 좀 이렇게 잘 가둬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이 면접을 볼 때 긴장이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편해지거나 할 때 그때 본인 습관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화상 면접 같은 경우 특히나 집에서 하는 경우니까 많이 편해질 거예요. 또 편해지다 보면은 또 이제 본인 습관들 나오겠죠. 그래서 평소 습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또 우리는 보통 보면은 남의 말에 좀 경청을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본인 말에 경청을 해라 이런 조언은 보통 안 듣거든요. 그래서 평소 본인 말에 경청을 하면서 내가 좀 말이 엇나가는 부분은 없을까 아니면 발음이 좀 세지 않을까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평소 습관이 잘 잡혀서 면접 때도 다시 한번 적어주세요. 네,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네. 평소 습관 평소 습관 중요하다. 영어로도 적어주시죠. 네네네.
고객이 할 수 있다. 화이팅! 네, 지금까지 인사 운영자의 입장부터 시작을 해서 인사 실무자의 관점까지 쭉 전문가님의 조언을 좀 들어봤는데 네. 사연자님 오늘 좀 어떠셨어요? 저 오늘 진짜 신청하길 잘한 것 같아요. 신청한 자신 칭찬해. 칭찬해. 사연자분 이제 오늘 좀 고민을 툭툭 다 털어버리고 가실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꿀팁들 바탕으로 저만의 답을 찾고 그다음에 아는 게 힘이다라는 말처럼 연습 꾸준히 해가지고 실전에서 떨지 않게 특히 카메라 렌즈 쳐다보기처럼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연습해서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이거 소스는 어디서 받아오신 거예요? 아, 이건 또 대기업 건설사 현대 엔지니어링 인사팀에서 좀 긴급 공수한 아주 엄청난 비밀 자료입니다. 진짜요? 현대엔지니어는 제 1순위 기업이라서. 진짜요? 네. 오, 한번 어필 좀 해주세요. 담당자님 보고 계십니까? 저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사연자분은 오늘 고민 툭 다 털고 가시는 걸로.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제가 컨설팅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또 하면서 또 많은 부분을 배웠어요. 제가 또 가르쳐 드리면서도 나에게 또 부족한 부분도 알게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점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사연자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도 좀 찐 도움이 되셨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MC인 저도 매번 나올 때마다 정말 많은 걸 배우고 경험하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혹시 이런 고민도 들어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고민하지만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언제든지 다 환영하니까요. 아래 댓글로 고민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